근골격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교시 증상용어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이 증상용어에서 뼈에 해당하는 증상용어인데요. 가장 먼저 callous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callouse 하면 애벌뼈 또는 이제 진골이 아니라 가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뼈가 부러졌을 때 그 골절, 프랙처가 됐을 때 그 플렉처가 이제 단순 골절이 아니었을 때 그 결손 부분에 메워지는 새로 생기는 불안정한 뼈 조직, 그러니까 이제 진골이 아닌 불안정한 그 뼈 조직이 이제 생성됐을 때 그것을 callus, 가골 또는 애벌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 같은 경우 이제 결합, 유합 이런 것들을 유니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합이 됐는데 delayed, 우리 delay는 이제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elayed union이라고 해서 지연 결합. 그래서 이 골절이 이제 그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치유 속도보다 조금 느린 경우는 delayed u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 여기 앞에 이제 none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none을 사용을 해가지고 non-union이라고 하면은 유합이 안 됐다, 유합이 결여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골절된 그 골편이 여기 보실 수 있겠죠? 네, 골편이 이렇게 유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유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붙지 않은 이런 상태를 이제 non-union, 그래서 유합 결여 또는 불유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이라는 요 단어는 우리 말리그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 뉴트리션, 그래서 불량 영양 상태를 말 뉴트리션 이런 것처럼 요 앞에 유니언에다가 말이라는 어근을 사용을 해서 불량 유합 또는 부정 유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다르게 붙은 이런 경우 이제 상태를 부정이 유합, 불량 유합에서 말 뉴트리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 뉴트리션에서 얘가 요렇게, 그죠? 예를 들까요? 요렇게 잘 치유가 돼야 되는데,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지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결합이 된 요 상태를, 그러니까 non 유니언 같은 경우는 아예 붙지가 않은 거고요. 말 유니언 같은 경우는 유합이 되긴 했는데 불량스럽게 된 상태를 이렇게 말 유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근이 어떤 거냐, 딜레이 된 거냐, 딜레이드 또는 none이냐, 말이냐, 이렇게 따라서 유합되는 요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뼈에서 감염성 질환을 살펴볼게요. 우리 뼈가 이제 감염이 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병균이라던가 푼드스, 곰팡이균이라던가 TB, 결핵균이라던가 매독균 또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감염성 질환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학 용어에서는 뒤에 염이라는 그 단어가 붙겠죠. 그래서 염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미의 그 전미사의 아이티스가 다 붙게 돼요. 그래서 끝에 어미를 보면 앞에서 우리 1학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의학용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전미사였죠. 그래서 끝에 아이티스가 붙으면 염증이구나. 근데 이제 뼈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감염성 질환으로 염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증상 용어이긴 한데 염증이라기보다는 뭐 대사 장애에 의한 질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오스타이티스, 오스테오, 오스트 해가지고 뼈,
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뼈염 또는 골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라고 해서 뼈 속질, 골수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리오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뼈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페리오스티시스라고 해가지고 골막염 또는 뼈막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페리오스티시스 하면 골막염.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통 포트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포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포트병 같은 경우는 척추의 결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결핵이라는 게 사실 이제 흔한 결핵은 폐결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게 그 공기 감염이다 보니까 이제 폐에서 많이 또 이제 그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 포트병 같은 경우는 결핵균이 원발 병변에서 이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전파돼서 척추에서 그래서 척추에서 이제 증식을 해 가지고 척추라든지 척추 주변의 조직을 약간 그 말레이시아 치즈처럼 연화를 시킨다던가 펄스 고름을 이제 발생을 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악취가 발생을 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 질병을 우리가 스파이널 튜베르클로시스 이렇게 이제 척추 결핵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요 척추 결핵이라는 것을 이제 포트라는 요 학자가 이제 그 발표를 해서 포트 디지즈, this is 병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척추 결핵은 척추 결핵을 나눠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포트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병 하면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가서 척추 주변을 막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화시키고 또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이 생기면서 악취까지도 발생을 시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폰딜로 척추, 그래서 스폰딜라이티스, 스폰딜리시스, 티스라고 해가지고 척추염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염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는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결핵성 척추염이라던가 이제 화농성, 이제 펄스가 발생하는 화농성 척추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강직성, 그래서 만성적인 관절의 류마티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척추가 강직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결핵과 척추염은 다르죠. 네. 그래서 척추 결핵 포트병이냐 아니면은 그냥 스폰딜로 척추의 아이티스 그래서 스폰딜라이티스 척추염이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추염에서는 여기 보시면 스폰딜라이티스에서 강직성이라고 해서 굳어 있는, 우리 굳는 거는 앞에서 결합형에서 앵킬로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굳었다, 강직됐다, 경직됐다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앵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라고 하면 강직성 척추염. 그래서 이 척추가요 하나의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우리 척추도 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목이랑 흉추랑 요추랑 이제 관절에 따라서 움직여서 관절의 움직임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앵킬로싱 되면은, 강직성이 되면은 이제 꼭 이렇게 막대기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파제트병이라고 해가지고요. 파제트 디지즈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스타이티스
디포먼스라고 해갖고 디포먼스, 포맨, 그래서 이제 디포먼스라고 해서 변형이 된 것을, 그러니까 이제 포밍에서 앞에 D자가 붙어가지고 디포먼스, 변형성 뼈염. 오스타이티스는 이제 뼈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요 변형이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파제트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제트병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에 남자분들에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파제트병에 걸리시게 되면 뼈가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요. 또 뼈 증식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뼈가 변형이 되는, 그래서 앞에 디포먼스, 변형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변형된 뼈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약간 그 뼈의 모양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요 파제트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제트병 같은 경우는요, 예. 자, 두 개를 먼저, 예, 올려놓고 볼게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그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막대기처럼 굳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노멀 스파인 같은 경우는 척추가 여기가 이렇게 네 벌어져 있어가지고 요 구간이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뼈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 이 그 강직성 척추염이 되면은 요런 데가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이 염증이 생기면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퓨전, 이제 그 융합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벌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붙어 있고 얘도 이제 예,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절 움직일 수 있는 게 딱딱하게 시멘트가 이제 굳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이 되다 보니까 어드밴스드, 진행이 된 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제트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형이 오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다리란 말이에요. 아래쪽 다리인데 그 조금씩 그러니까 원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결국은 다리가 반듯해야 되는데 휘어진, 앞으로 휭,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제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그래서 젊은 연령층보다는 중년기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질병을 이제 파제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그 근골격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대사장애성 질환을 볼 건데요. 자, 대사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뼈의 형성 과정에서 대사장애로 인해서 비타민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해진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대사성 장애에서 보시면 말레이시아, 연화증, 포로시스, 엉성증, 그래서 막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스테오 말레이시아라고 해서 뼈가 말레이시아 연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 이제 성인에서 성장기가 끝난 후에 이제 무기질화가 돼서 딱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오는 이런 질병을 오스테오 말레이시아, 우리
좀 약간 뭐 그런 것들을 뭐 멜랑콜리하다 뭐 이런 이렇게 뭐 약간 물렁물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뼈에서도 이렇게 이제 무기질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는 이제 연화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질병명이 이제 골다공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파제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년기 이후,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에 여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이 또 이 뼈 엉성증 또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 장애인데 뭐 여러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뭐죠?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뼈의 전체의 양이 이제 병적으로 감소된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스테오말레시아 뼈 연화증이 발생하는 원인. 예. 뼈 연화증은 왜 생기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리악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요 실리악 디지즈 같은 경우는 약간 알러지성 질환이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이제 영양소 흡수 장애가 발생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 그 뼈 연화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 신장이라든지 리버, 간의 디스펑션. 예, 그래서 약간 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이런 이제 그 디스펑션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요 골연화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필렙틱, 그래서 뇌전증, 그래서 항뇌전증, 그래서 엔티 에필렙틱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요 골연화증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뼈 연화증, 골 연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인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아이들의 대사 장애로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뼈 엉성증도 요 뼈 속이 이제 숭숭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스테오말레시아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치밀해야 되는데, 노말 본으로는 이렇게 치밀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이렇게 이제 연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괴혈병이라는 질병명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스커비 괴혈병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네, 그래서 우리 비타민 C 하면 괴혈병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출혈이라든지, 괴혈병에 걸리신 분들, 여기 스커비이신 분들 보시면은 약간 그 뼈가 치아가 많이 이제 소실이 되면서 이제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증상으로는 좀 스킨이 페일하다, 그래서 창백한 피부와 그 다음에 선큰 아이스, 왜 그래갖고 막 뭐라고 해야 되냐, 푹 들어간 눈, 네, 그래갖고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왠지 아파 보이는 이런 몰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아 로스 오브 티스라고 해가지고 치아가 많이 소실되는 이런 상태이신 분들을 우리 스커비 괴혈증, 괴혈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쳐서 상처를 입어서 출혈이 되면 또 잘 안 멈추고 이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스커비. 그 다음에 리케츠 같은 경우는 구루병. 네, 구루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골 기질 형성할 때 무기질 침착이 좀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스커비 같은 경우는 비타민 C의 결핍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이 리케츠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예, 그래서 우리 뭐 비타민을 바이타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타민 D 결핍으로 발생을 하고요. 어릴 때 성장판이라든지 뼈에 이상이 와가지고요,
보행이 좀 늦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정상적으로 이제 뭐 좀 빠르면 돌 지나서 아니면 이제 뭐 적어도 두세 살 전에는 보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행 시작이 좀 늦어지고 사지가 이제 외반슬이나 내반슬, 그 다음에 난장이증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리케츠 구루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반슬, 내반슬, 난장이증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좀 살펴볼 단어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얘 사지의 변형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룹병, 비타민 D 결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결핍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뼈에서 우리 지금 감염성 질환, 대사성 장애 요거 살펴봤고요. 자, 뼈에서 우리 이제 캔서, 악성 종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악성 종양은 뭐 말그넌트 튜머라고 해서 악성 종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 캔서라기도 하는데요. 요 캔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 살펴보자면 칼시노마, 암종이라는 게 있고 살코마라는 육종이 있는데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살코마, 칼시노마 같은 경우, 암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몸 안에서 신체 내에서 점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암을 칼시노마, 암종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주로 이제 뼈나 근육에 이제 그 캔서, 암이 생기는 것을 이제 살코마, 육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뼈라든지 우리 근골격계이다 보니까 카시노마보다는 살코마 아니면 그냥 오마 무슨 종양을 오마라는 전미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뭐 위암이라든지 폐암 뭐 이런 거 할 때는 무슨 칼시노마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근골격계에서는 살코마라는 육종이라는 요 전미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암은 뭐 암 등록에서도 이제 배우지만 원발성 암과 이제 전이성 암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발성 암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안에서 발생하는 물론 이제 원발적인, 퍼스트적인, 프라이머리적인 이런 이제 암을 원발성암이라고 하고 우리 메타돼서 이제 메타스테이틱 전이 돼서 이 기관에 암이 발생하는 전이암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원발성 악성 뼈 종양 같은 경우는 다른 종양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10대의 어린 나이에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같은 경우도 뭐 칼시노마냐 살코마냐도 구분을 하고 뭐 이제 우리 뭐 기수도 따지잖아요. 1기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터미널 3기까지 해서 따지기도 하고요. 또 성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그 유병률과 또 이제 그 연령에 따라서 그 호발하는 이런 질병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 암 하면 사실 뭐 성인 이후가 더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뭐 갖고 태어나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특히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10대 어린 나이에 또 많이 발병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인 거고요. 또 의학 용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스테오마, 우리 오마는 무슨 종양을 이제 오마. 그래서 오마 하면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그넌트보다는 이제 그 비나인 양성 종양을 얘기를 할 때 이 오마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종, 뼈종, 이렇게 종은 종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마 하면 뼈 조직으로 구성된 이 양성 종양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엑소스토시스라고 해서 엑소 하면 좀 바깥 부분이잖아요. 예, 끝부분, 바깥 부분을 엑소라고 하는데 요 엑소스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외골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뼈 돌출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장골, 우리 이제 롱본 장골 했었잖아요. 예, 아니면은 우리 일레움 장골의 끝 부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뼈 종양을 엑소스토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테오살코마. 이제 앞에서 제가 살코마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죠. 그래서 살코마는 육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뭐 그 근육이라든지 뼈에 주로 발생하는 이런 이제 그 캔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살코마의 앞에 이제 뼈 오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골 육종 또는 뼈 육종이라고, 또 오스테오제닉, 제닉은 뭐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제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뼈에서 발생한 살코마라고 해가지고 같이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살코마는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오스테오제닉 살코마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뼈에서 형성된 육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뼈 육종 같은 경우는 미분화된 이제 간엽세포와 비전형적인 풋뼈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 종양인데요. 요 오스테오살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발성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10대 어린 나이, 좀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주로 10대에서 20대에서 많이 이제 원발성이 되는 거고요. 속발성인 경우 이제 그 세컨더리, 그래서 이제 전이적인 속발적인 경우에는 고령자에서도 많이 호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원발적이지 않은 것들은 또 이제 나이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우리 그 뒤에서 섬유세포라든지 연골세포, 골세포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미분화된, 네, 비전형적인 이런 이제 상태의 그 세포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코마인데요, 네, 골육종인데요. 섬유 모세포형이냐, 연골 모세포형이냐, 골 모세포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암 등록할 때 조금 더 암의 종류라든지 이제 뭐 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배우면서 좀 자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실 거는요. 네. 오스테오살코마는 골 육종, 그 다음에 얘를 좀 풀어서 오스테오제닉 살코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호발 연령은 이제 그 프라이머리 원발성은 좀 젊은 나이에 10대, 20대에 호발한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드로, 네, 그래서 연골의 살코마, 그래서 연골 육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연골은 아시죠? 예, 물렁뼈. 그래서 요 그 연골을 만드는 뼈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서서히 자라서 늦게 전이 되는 요런 이제 그 살코마를 콘드로살코마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육종이다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넙다리뼈, 정강이뼈, 위팔뼈, 골반뼈, 갈비뼈,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연골, 그죠?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골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골 육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늦게 전이하기도 하고요. 증상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그 페인, 통증이 심하면 빨리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콘드로살코마 같은 경우는 연골 육종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늦게 발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캔서 자체가 초기에는 진행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뭐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이제 뭐 2기나 3기 뭐 이런 경우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골 육종 같은 경우는 더 좀 늦게 그 발견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잉sarcoma라고 해가지고 유잉스 sarcoma, 유잉스 튜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20세 이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남자가 이제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좀 2배 이상 이렇게 호발 성별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깨띠를 포함한 사지뼈에 침범이 되고 주로 이제 골간단, 그래서 이제 좀 끝부분에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오스테오살코마, 그래서 뼈의 이제 육종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골 쪽에 컨드로살코마라고 해가지고 연골 쪽에 이렇게 악성 종양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유잉스 튜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sarcoma처럼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이어서 할게요.